2023년 백악관 기록보관소에서 공개된 한 문서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세기 어느 대통령의 치아가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대통령이 틀니를 끼고 공식 석상에 나설 때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과 중대한 결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상상하기 힘든 기묘한 사생활이 숨어 있었거든요. 백악관에서 악마라는 이름의 개를 키운 대통령, 알몸으로 수영하다 기자에게 인터뷰를 당한 대통령, 심지어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회의를 진행한 대통령까지. 이들의 행동은 때로는 기괴하고 때로는 충격적이며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공식 기록과 목격자 증언, 역사가들의 연구로 확인된 사실들이죠. 오늘은 미국 역사를 이끌었던 대통령들의 숨겨진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하지만 그들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볼까요? 그의 치아 문제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실제 치아가 단 한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틀니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인간의 치아와 소, 말의 치아, 하마 상아를 뒤섞어 만든 프랑켄슈타인 같은 물건이었죠. 거기에 금속 스프링까지 더해져 입안에서 끊임없이 삐걱거리고 움직였습니다. 이 틀니 때문에 워싱턴은 말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했고 턱이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초상화를 그릴 때도 거의 웃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달대 집회에서 보는 그 진지한 표정이 사실은 치통 때문이었던 거죠.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서 2마리의 개를 키웠는데 그중 한 마리의 이름이 사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악마라는 뜻의 그 다른 한 마리는 주노라는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왜 하필 한 마리에게만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가들은 애덤스의 건조한 유머 감각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죠. 아마도 그 개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작은 악마였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집무실을 방문했다가 사탄아, 조용히 해라는 소리를 들었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궁금하네요. 토머스 제퍼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문에 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그 말과 정반대였죠. 제퍼슨은 노예였던 셀리 해밍스와 수십 년간 관계를 유지하며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셀리가 그의 죽은 아내의 이복 자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퍼슨은 그녀와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 신분으로 묶어두었습니다. 현대 DNA 검사로 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제퍼슨 가문은 이 관계를 부인했죠. 평등을 외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소유물로 취급했던 모순,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작은 대통령이었습니다. 키가 163cm에 몸무게는 45kg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작은 짐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 작은 체구의 남자가 바로 미국 헌법의 주요 설계자였고 권리장전 초안을 작성했으며 민주공화당을 공동 창립한 인물입니다. 체격은 작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임스 먼로는 외국 수도가 자신의 이름을 딴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수도 몰로비아가 바로 그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먼로는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미국 사회에 재통합하는 대신 서아프리카로 재정착시키는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1822년에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수도 이름을 몰로비아로 정했죠. 지금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100번이 넘는 결투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1806년 변호사 찰스 디킨슨이 잭슨의 아내를 모욕하자 잭슨은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디킨슨이 먼저 총을 쏘아 잭슨의 가슴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피를 흘리면서도 침착하게 서서 반격했고 한 발로 디킨슨을 죽였죠. 총알은 잭슨의 몸속에 평생 박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총격전을 벌이는 남자였던 거예요. 마틴 반 뷰런은 의도치 않게 영어에 새로운 단어를 추가한 대통령입니다. 그의 별명이 올드 킨더욱이었는데 지지자들이 OK에 투표하라는 구호를 만들었어요. 동시에 미국인들은 올 코렉트를 OK로 줄여 쓰는 유행을 따르고 있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OK라는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단어 말이에요.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가장
가장 짧은 임기를 기록한 대통령입니다. 백악관 식수가 오염되어 취임 31일 만에 사망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해리스는 이국적인 애완 염소를 키웠는데 그 염소가 백악관 부지를 돌아다니며 한 번은 내각 의원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염소 공격과 독성물 때문에 그의 대통령 임기는 말 그대로 단기간의 서커스였죠. 존 타일러는 1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수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타일러는 1790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손주 중 한 명이 2020년까지 살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타일러가 70세에 마지막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도 나이가 많을 때 자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 시대부터 아이폰 시대까지 이어지는 직계 가계가 탄생한 거죠. 진짜 타임머신 같은 가족사입니다. 제임스 포크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일임 대통령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실제로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어요. 진한 커피를 마시며 쉬지 않고 일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포크는 퇴임 후 103일 만에 과로와 질병으로 사망했거든요.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짧은 은퇴 생활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골프 한 번 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제커리 테일러는 전쟁 영웅 말 올드 화이티를 백악관에 데려왔습니다. 방문객들이 기념품으로 꼬리털을 뽑아가면서 올드 화이티의 꼬리는 결국 대머리가 되었죠. 백악관 직원들이 말을 보호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테일러가 생체리를 먹고 갑자기 사망했을 때 올드 화이티는 꼬리가 다시 자란 상태로 장례식에서 행진했어요. 밀러드 필모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백악관에 최초의 욕조를 설치한 대통령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필모어가 한 일은 백악관의 도서관을 만든 거였습니다. 1851년 의회 도서관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모어는 직접 양동이 부대를 조직해서 책을 구했죠. 프랭클린 피어스는 역사상 유일하게 체포된 대통령일지도 모릅니다. 1853년에 마차로 노부인을 치고 무모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체포 기록도 없고 당시 뉴스 보도도 없으며 그의 개인 서한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게 신화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정부가 대통령 이미지 보호를 위해 은폐한 건 아닐까요? 제임스 뷰캐넌은 유일하게 평생 미혼으로 지낸 대통령입니다. 그의 윌리엄 킹 상원의원과의 관계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였어요. 앤드류 잭슨은 뷰캐넌을 낸시 양이라고 불렀죠. 뷰캐넌은 개인 서신에서 킹을 나의 반쪽, 나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관계였던 건 분명해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레슬링 챔피언이었습니다. 키가 193cm에 달했던 링컨은 300경기 중 299승을 기록했어요. 1831년 22세의 링컨은 지역갱단 우두머리 잭 암스트롱과 맞붙었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링컨이 암스트롱을 땅에 내리쳤고 갱단의 존경을 받았죠. 1세기가 지난 1992년 링컨은 미국 레슬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앤드류 존스는 대통령이 되기 전 재단사였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자신의 취임식 정장을 손으로 직접 재단하고 꿰맸어요. 울리시즈 그랜트는 속도광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과속으로 3번이나 단속되었거든요. 그랜트는 워싱턴 DC 거리에서 경주하는 걸 즐겼어요. 1872년 한 경찰관이 그를 세웠는데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도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된 거죠. 러더퍼드 헤이스는 전화를 가진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헤이스에게 전화번호 1번을 할당했어요. 하지만 헤이스는 이 발명품을 혼란스럽다고 생각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벨이 전화했을 때 헤이스는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누가 이걸 쓰겠어요? 라고 말했죠. 답은 모두였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양손잡이 천재였습니다. 한 손으로 그리스어를 쓰고 다른 손으로 라틴어를 동시에 쓸 수 있었어요. 그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독창적인 수학적 증명을 발표한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하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체스터 아서는 바지를 80벌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는 늦은 밤 산책을 나가서 고급 의류를 쇼핑하곤 했죠. 한 기자는 아서가 훌륭한 재단사보다 한 표라도 지는 게 낫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이 되기 전 보안관이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사형 집행인으로 임명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을 직접 처형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끔찍한 임무를 맡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클리블랜드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었던 거죠. 나중에 이건 그의 반대자들이 교수대 주변에서 너무 편안해 보인다며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벤저민 해리스는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손자였습니다. 유일한 할아버지 손자, 대통령 듀오죠. 벤저민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가 48년 전에 구입한 백악관 도자기를 사용했어요. 해리스는 대통령 친척이 되는 유일한 이점은 오래된 저녁 접시 몇 개뿐이라고 농담했습니다. 윌리엄 맥킨리는 항상 옷깃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행사에서 카네이션을 벗어 어린 소녀에게 건네주자 몇 분 후 총격을 당했습니다. 맥킨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붉은 카네이션은 그를 추모하는 오하이오 주화가 되었어요. 윌리엄 태프트에 대해서는 욕조에 갇혔다는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태프트가 성인 남성 4명이 들어갈 크기의 맞춤형 욕조를 요치한 걸 설치한 건 사실이에요. 몸무게가 154kg이었으니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드로 윌슨이 19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의 아내 에디스 윌슨이 17개월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운영했습니다. 방문객을 심사하고 서류 작업을 관리했죠. 대중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렌 하딩은 백악관에서 벌어진 포커 게임에서 제임스 메디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귀중한 백악관 도자기 세트를 날렸습니다. 그는 중국에 배팅했다가 졌어요. 고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하딩은 웃어넘겼죠. 그의 대통령직이 부패로 가득 찼다는 걸 고려하면 도자기는 그가 잃은 것 중 가장 가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켈빈 쿨리지는 1926년 추수감사절에 살아있는 너구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너구리를 먹는 대신 레베카라는 이름을 붙여 백악관 애완동물로 삼았어요. 영부인이 레베카를 목줄에 메고 산책시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죠. 칠면조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 게 안타깝네요. 허버트 후버 가족은 매우 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서로에게 중국어로 말했어요. 후버는 복도에서 하인을 만나는 걸 싫어해서 대통령이 다가오면 경고하는 정교한 종과 신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 벽에 몸을 납작하게 붙이거나 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숫자 13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13일에 여행하기를 거부했고 13명의 손님과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으며 13일의 금요일에 계획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공황과 히틀러에 맞섰던 그 사람이 숫자를 두려워했던 거죠. 해리 트루먼의 중간 이름 S는 실제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S예요. 두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타협안이었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평화주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장군이 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나치 독일을 격파했습니다. 평화주의에서 히틀러 격파까지 엄청난 반전이죠. 존 F. 케네디는 완전한 남봉꾼이었습니다. 유명인, 인턴, 심지어 동독 정보부와 관계가 있는 스파이 엘렌 로메시와도 관계를 가졌어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생일 축하 공연을 한 마릴린 먼로, 취임 첫 주에 유혹한 19세 백악관 인턴까지 불쌍한 제키 케네디였죠. 린든 존슨은 개인적 경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회의를 했어요. 직원과 기자, 시크릿 서비스 앞에서 야외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죠. 정말 역겨운 행동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백악관 아래에 1레인 볼링장을 설치했습니다. 늦은 밤 정장을 입고 볼링을 치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의 최고 점수는 200점이 넘었죠. 제럴드 포드는 선출되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을 모두 지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스피로 에그뉴가 사임하자 닉슨이 포드를 부통령으로 임명했고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사임하자 포드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지미 카터는 1969년 이상한 녹색 불빛을 보고 공식 UFO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976년 선거운동 때 정부의 UFO 문서를 기밀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냉전 압력으로 마음을 바꿨죠. UFO 목격을 공식 보고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정치에 뛰어들기 전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젊은 시절 인명구조원으로 7개 여름 동안 77명을 익사해서 구했어요. 구조할 때마다 나무 통나무에 홈을 파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통나무를 대통령 집무실로 가져왔죠. 조지 부시는 75세, 80세, 85세, 90세 생일마다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메인주 자신의 집 위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구석에 앉아 침을 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죠. 1992년에는 국빈 만찬 중 일본 총리에게 통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 속어 부휴루가 생겨났습니다. 부시식으로 토하다는 뜻이에요. 빌 클린턴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2년간 불륜 관계를 가졌지만 유명하게 부인했습니다. 결국 사실로 밝혀졌죠. 조지 W. 부시는 2008년 이라크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던진 신발을 프로처럼 피했습니다. 사이즈가 10이었다고 농담했어요. 버락 오바마는 백악관 테니스장을 농구장으로 바꾸고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NBA 스타들과 픽업 게임을 즐겼습니다. 뛰어난 왼손 점프슛 실력으로 유명했죠. 도널드 트럼프는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레슬매니아 23에서 링에 올라 빈스 맥마흔을 태클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조 바이든은 상원의원 당선 직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고 바이든은 병원방에서 선서한 몇 안 되는 상원의원이 되었어요. 수십 년 후 그는 대통령이 되었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대통령도 결국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결점과 특이한 취향, 때로는 기괴한 행동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알몸으로 수영하고 애완너구리를 키우고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백악관에 살았을 뿐이죠. 역사는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네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들의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